네, 여러분은 오늘 시장의 컬러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목요일마다 일부 좀 우리가 어렵게 생각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자, 이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정남 차장 모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계속 재료 공급을 해줍니다. 네. 이번에는 또 로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좀 인상 깊었던 것은 AI 다음 모델이 로봇이다. 그쵸? 뭐 거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로봇 기술일 테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로봇주의 움직임이 어마어마하고 잠자던 로봇주 다 깨웠어요. 네. 일단은 미국 러트닉 네. 상무장관이 로봇 사장들 다 불러다 놓아놓고 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뭐 좀 해보자. 네. 이거 행정명령이 내년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오늘로써 끝나는 재료가 아니라 내년까지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생겼다라는 것. 지난주에 집요하게 저한테 물어보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로봇을 갖고 왔었거든요. 왜 갖고 왔었냐면 11월 한 달 내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굳이 뭐 이번 주에 제가 이런 일이 날 걸 어떻게 알아요? 11월 한 달 내내 가장 많이 빠졌는데 그것이 빠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AI 버블론과 치공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좀 과도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무슨 일이 있었어? 시장 분위기가 맞아. AI 버블론이 무슨 소리야? 뭐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시장이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가 왜 필요한데 그러면 데이터 센터잖아요. 데이터 센터로 뭘 하는데 이런 걸로 결과물을 보여준 게 알파벳, 제미나이고 이것이 정말로 산업에 세상에 변화를 주려면 제조 부응이 포함된 이래야 산업혁명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디바이스와 어떤 결정체로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방산 우주 그다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로봇과 네.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특히 중국이 이쪽 로봇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당연스러운 수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될 때는 진짜 주가가 이렇게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칩을 받는 것 같더니 현대차 그룹에서는 11월부터 관세 인하를 소급표 받는다고 해서 관심을 받더니 이 뉴스로 오늘 상한가를 갔다 왔던 것이 현대오토에버가 이 시장에 어떤 세상의 산업과 로봇이 빠르게 우리 시장에 적응되는데 현대오토에버가 대장으로 등극했다는 것은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급력이 굉장한 강세가 나타났고 타이밍이 좀 더 좋았다면 지난주도 기회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좀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압축 전략이 필요할지 물론 먼저 치고 갔던 종목군도 있습니다만 차장님이 보시기에 지금은 어떻게 로봇주를 재편해야 할까요? 확실히 액추에이터 이런 부품단이 강한 건 맞아요? 뭐 그거야 당연할 것이고 그런데 일단은 지난주에도 계속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시총 상위보수에서 레인보우부터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야, 시총이 더 큰 현대 오토에버가 있네요. 예. 네, 더 큰 녀석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뷰는 유지합니다. 로보티즈도 있죠. 두산 로보틱스까지. 현대 오토에버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좀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시나리오로 제가 좀 납득이 되는 종목이 있다면 KNR 시스템이라는 종목은 이제 유압 시스템이 포함된 로봇이거든요.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힘이 굉장히 큰 힘이 들어가는 이런 힘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본다면 원전 해체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로봇도 이 산업에서 틀림없는 성장성을 갖고 있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야 좀 움직이는 것이 V1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물류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 이 자회사 시스콘 로보틱스가 이제 그 차페크상이라고 하는 기술 혁신상을 받은 기업이 자회사를 갖고 있으면서 이 기업을 통해서 원래 과거의 V1텍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주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로봇주로 색깔이 바뀌려고 하는 흐름이 최근에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라우 로보틱스인데요. 이 또한 뭐 무인 이동 로봇, 산업용 로봇입니다. 근데 이런 로봇도 결국은
제조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천의 이 공장이 내년에 완공이 되면 거기서부터 내년에부터 이제 추가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것. 제조업이 또 이런 성장 초입 구간에 공장 증설만한 호재가 또 그죠. 없죠. 예. 어떤 기업들은 공장 증설하려고 증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 공장 증설이 된다는 건 이 상황에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러스 알파. 현대 오토에버가 가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송 때마다 제가 이렇게 흘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로봇이 갈 때 같이 봐야 될 것들이 자율주행이다. 로봇에다가 바퀴 단계 저는 자율주행차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법적으로 그러니까 물류 로봇이라는 것이 이제 대로로 나오면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자율주행 로봇이 자율주행차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송 단지 내에서 공장 단지 내에서 물류를 갔다. 옮길 예. 수 있는 이러한 차량들은 충분히 자율주행 차로서 될 수 있고 이런 미래형 컨셉트카로 지금 로봇이 가야 되는 것처럼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뭐 유니트로텍이라든가 네. SOS랩이라든가 그다음에 슈어소프트테크라든가 아마 현대 오토에버가 가니까 함께 움직인 부분이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제 기준엔 로봇이라는 것은 자율주행 컨셉트가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주들도 함께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다 예.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한 차례 두 차례 수급이 만들어졌거나 들어왔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별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차로 향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트리거가 현대 오토에버가 보여준 것인지 그렇다면 이제 종목의 관심 종목의 비중을 좀 더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도 압축해보는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자, 로봇주가 워낙 강해서 그런데 사실 또 강한 쪽이 있었죠. 오늘 같은 장에서 또 상장을 화려하게 한 에임드 바이오. 오늘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꽉 채운 따따블로 지금 44,000원 종가 형성 잘 했습니다. ADC 쪽이거든요. 사장님, 그 삼성 에피스홀딩스 쪽도 어쨌든 좋은 네.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ADC 쪽에 대한 기대감 뭐 안 좋았었던 적이 없었어요. 리가캠바이오 시총 상단 잘 유지를 했었던 것처럼요. 지금 ADC에 주목한다. 혹은 제약바이오 뭐든지 주목한다. 네. 그러면 다 좋다. 이렇게 일원화시켜도 될까요? 저는 최근 며칠 예. 이번 주는 물론이거니와 계속 대장이 바이오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서 다른 오늘은 현대 오토에버가 예. 대장이지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장이 빠지는 것 같다가도 오전에 바이오가 훅 빠지면 아우 오늘은 좀 아닌가 보다. 오늘은 바이오가 아니구나. 웬걸요. 오후 되면 다 돌아세워서 맞아요. 네.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종목들이 바뀌어가면서 자기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죠. 에이프릴 바이오도 오늘이냐 하다가 좀 윗거리가 달리기도 했고 BL 바이오도 간 김에 지금 더가 막 이렇게 서로 시동을 걸라고 드릉드릉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확실히 바이오가 쥐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먼저 ADC 삼성 바이오 에픽스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유를 막 찾는 거예요. 원래 다 있었어요. 예전에 네네네. 분할, 인적 분할 전에 보시면 다 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적 분할 이후에 바이오로직스랑 에피스는 일단은 인적 분할 노리고 팔려고 했었던 매도 세력은 한번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진짜로 좀 눈을 좀 크게 뜨고 볼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 ADC 하면은 리가캠 그죠. 오늘 아침에 좋았죠. 여전히 추세가 살아 있고요. 리가캠 보면 항상 따라와야 되는 것이 오름 테라퓨틱스 DAC 플랫폼이죠. 여전히 주가 살아 있습니다. 너무 그런데 좋았죠. 단기적으로 계속 시장의 주인이 조금 바이오였던 것 같아서 조금 요렇게 이격을 벌린 종목은 조금 나의 타이밍을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요즘 인벤티지랩이 좋아요. 리가캠은 이격 아직 많이 안 벌렸어요. 오름이 지금 최근에 달려갔습니다. 요즘 인벤티지를 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보면 함께 볼 종목이 장기 주사제 플랫폼 때문에 가잖아요. 그러면 G2G 바이오라는 종목도 함께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 눈여겨보는 것이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요즘 그 지난주에 그 코롱 티슈진 말씀드리면서 예.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 돌파를 노리는 종목이 이 종목일 것 같았는데 돌파했잖아요. 그 다음에 돌파를 노릴 것 같은 종목이 한올바이오파마인데 돌파해버렸어요. 돌파를 했는데 여전히 이뮤노반트랑 절대적인 협력업체로서 바토클리맙 이거는 빠진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작년에 이제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계약을 해지가 됐단 말이에요. 바토클리맙 때문에. 아니 이뮤노반트랑 열심히 잘한다더니 중국이랑 해제가 됐다라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바이오는 터지면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라 정상적인 해제였고요. 오히려 저는 그 뉴스가 잘 됐다고 생각했던 것이 미국이 임상실험 기업들이 중국과 손잡고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서 수많은 규제들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임상실험 이런 회사들이 중국과 손닿는 거를 규제하려고 할 때 오히려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어쨌든 그 이후에 주가가 좀 고통 속에 있다가 이제 지금 돌파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뮤노반트랑 함께하고는 바토클리맙의 경쟁 약물 업체가 아겐스라는 기업인데 시총이 8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올바이오파마랑 이뮤노반트를 합쳐도 한 10분의 1, 9분의 1 정도 수준이니 뭐 현재 한올바이오파마는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는 여전히 눈여겨볼 수 있겠다. 그리고 뭐 바이오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려요. 카티 치료제, 예, 에클로는 다 아실 거고 큐로셀 이제 좀 고개를 끄덕끄덕 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돌파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기술적 분석을 먼저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수상한데 거래가 터지면 말씀드려야지라고 했었는데 딱 타이밍이 오늘 맞았던 게 IMPDX입니다. 오늘 뚫었죠. 네, 이 회사가 아니요 뚫지는 못했어요. 앞에까지 보시면 뚫지는 못했는데 거래가 터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이제 거래가 들어와서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암 진단에 대해서 그냥 진단 쪽은 다 합니다, 얘네가. 처음에는 피를 뽑아서 액체 생검이라고 해요. 피를 뽑아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암은 원래 조직 검사하잖아요. 맞아요. 피 검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시장이 굉장히 큰데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 검진까지도 얘네가 해지고 캔서 디렉터라고 해서 이제 암 수술을 마친 환자들에게 재발 여부까지 하는 암을 진단 검사하는 부분에서 초기부터 끝까지 다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 검사만으로 액체 생검으로 암 발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언제 움직일까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거래가 들어와서 눈에 띈다라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파력이, 잠재력이 그 무궁무진한 종목군들이 바이오에 여전히 많다. 바이오는 역시나 시장의 중심이다. 꾸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반도체 얘기도 잠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외국인이 코스피를 샀다가 그럼 다시 코스피인가? 근데 또 팔았다가 그럼 다시 아닌 건가? 로봇주와 바이오가 여전히 중심이라고 한다면 코스피 줄이고 코스닥을 늘려야 하는 때인 건가 싶네요.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반도체는 바이오, 다음. 2차 전지 이런 순환매 중에 한 자리로서 자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요?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잖아요. 주도주를 따진다면 지금 솔직히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바이오가 주도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나는 순환매 중에 하나로 가지는 않을 거야. 나는 움직이면 주도가 될 거야. 라는 길을 모아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소부장은 말씀드렸지만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중장기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캐펙스 투자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주가에 반영될 때까지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을 막 치고 달리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실적의 확인이 한번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면 1월의 실적 발표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삼성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삼성전자 주가 전혀 나쁘지 않거든요. 소부장이 좀 변덕스러워서 가는가 싶으면 밀리고 가는가 싶으면 밀리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좀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중장기적 플랜을 짜시는데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아주 견조하게 잘 지켜내고 있다는 점. 제 느낌이라고 표현해서는 죄송하지만 반도체가 움직일 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다음번에 사이클에 움직일 때는 캐펙스 투자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말이 붙이면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지금 요즘 에피스 뉴스 보면 제가 그렇거든요.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주가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그거 원래 다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딴에서는 좀 부담 없어 보이는 것이 있다면 어쨌든 TPU라는 것이 시장에 던져진 것이 새로운 화두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디자인 하우스 쪽은 좀 밀리면 사가겠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 TPU랑 관련된 종목들 네. 있잖아요. 뭐 MPU, 예전에 MPU를 예. 지금 종목으로 뭐 칩셋 미디어라든가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그 외에 전통 반도체 소부장은 기본적으로 깔는 것이 전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포트는 깔고 간다는 걸 전제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조금 못 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아유 바이오가 심차게 놀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조정시 바이오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은 모아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를 모아가는 반도체로 조금 더 여유 있는 호흡으로 반도체 바라보고요. 지금은 바이오 그리고 로봇 압축해 주신 종목 내에서의 탄력도를 잘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